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오늘은 ADHD 초등 여학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저 방송분을 이렇게 찍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ADHD 여학생 또는 여자아이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 소년이나 그 남학생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또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공통점은 어떤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유아기면 유아기, 초등학생 시기면 초등학교 시기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ADHD 학생 초등학교 시기 여학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방송을 2회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나눈다는 거는 이제 첫 번째는요, 그 초등학생 시기의 ADHD 학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학생이 되었던 남학생이 되었던 그 둘 다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특성이나 어려움, 이런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ADHD 여학생 소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ADHD 학생의 초등학교 시기에 겪는 그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초등학교 시기에 ADHD 여학생만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초등학교 시기인데요. 이 초등학교 시기에는 여러분 여기 제가 이렇게 썼다시피 ADHD로 진단을 많이 받죠. 제가 지난 시간에 유아기를 말씀드렸지만 유아기는 실제로 ADHD로 진단 받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 적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유아기에는 이게 ADHD인지 아닌지 진단하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정상 범위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정상 범위 내에서의 과잉행동 충동성인지,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인지, 이것도 구분하기도 힘든 점이 있거든요. 물론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공부를 하시고 자세히 지켜보면 다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 경험에 의하면 뭐 대부분의 어머님이나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은 그 정도까지는 하시는 분은 아직까지는 적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유아기에는 진단이 많이 되지 않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시기 오면 이제 폭발적으로 진단받기 시작합니다. 이 폭발적으로 진단받기 시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초등학교에 들어오면은요, 그 강조점이 달라져요. 강조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유아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리교육과정이라 그래서 활동 중심,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아 때는 그 놀이를 많이 하라, 활동을 많이 하라라고 해서 하여튼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이나 보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 이런 것이 그 활동 중에 드러나긴 드러나지만 극히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점하고 또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아기에는 대부분의 유아들이 과잉행동 충동성, 주의력 결핍의 성향이 조금씩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완벽하게 없는 아이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구분하기도 힘들고요. 뭐 등등 이런 이유로 해서 좀 진단이 잘 안 됐습니다만은, 초등학교 시기에 들어오면은요, 활동 놀이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포커스가 분명해집니다. 여기 제가 썼는 것처럼 학습이 됩니다. 학습.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여기 제가 썼습니다만은 학습 능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습 능력을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자, 여기 지금 제가 썼습니다만은 집중력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력이라는 거는 그 내가 집중해야 될 자극에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선생님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거는, 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유아기에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누리교육과정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누리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그 주의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은 보통 한 이 정도 된다 라고 치면은요, 초등학교 시기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폭이 아주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초등학교 시기에는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느냐? 인간은 여러분 그 발달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즉 유아기도 있지만 거기서 1년, 2년 나이를 더 먹으면 사람의 정신 연력이 되었던 인지 능력이 되었던 사회적 능력이 되었던 발달하는 게 당연히 정상적인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발달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고민해 볼 것은 ADHD 성향이 없는 이 아이들이 발달하는 속도하고 ADHD 성향이 있는 아이가 발달하는 속도는 다르다는 거죠. 즉 당연히 ADHD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발달 속도가 없는 아이보다 완만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갭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갭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초등학교 시기에 배우는 그 학습의 교과서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 난이도라는 것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 ADHD 학생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초등학생 시기의 아이들이 예를 들면 한 70에서 80%이 비율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임의적으로 말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공부가 되겠죠. 학습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의 공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아이라면 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ADHD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가 이렇게 일반 아이보다는 발달이 인지능력, 주의력, 정보처리 등등이 덜 된 아이들에게는 이런 과제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 ADHD 아이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학업에 또는 학교 적응에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는 건데요. 이거는 미국의 바클리라는 분이 그 주장하신 이론인데, 이 바클리라는 분은 ADHD 공부하시면 누구나 다 아시는 분이죠. 유명하신 석학이신데, 자, 이분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억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억제. 여러분, 억제라는 건 뭔가 하면 말 그대로 억누른다는 거죠. 억누른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억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 나는 이런 생각, 좀 거치게 말하면 충동이 생겼을 적에 그런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라고 내가 스스로 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모두가 얌전하게 앉아서 문제를 푸는 시간에 내가 어떤
물건이 필요해. 그럴 때 벌떡 일어서서 사물함 쪽에 가서 그 물건을 가져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상황에서 누구나 조용히 앉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함부로 이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을 하려고 하면 선생님인데 허락을 받고 이동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ADHD 성장인 아이는 내가 무엇이 필요하니 하면 내가 이거를 억눌려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를 생각 없이 그냥 가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쟤는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억제와 관계된 요인이 뭐 있는가 하면 버클리라는 분이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열하셨는데요. 하나씩 보면 자, 먼저 비언어적 작동 기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뭔가 하면 과거의 경험에서 어떤가 배운 것들을 이제 현재에 와서 그 배운 것과 유사한 상황이 처했을 적에 과거에는 어떠했었지라고 떠올릴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이게 이제 비언어적 작동 기억이라는 건데 되게 표현이 어렵죠. 비언어적 작동 기억 표현이 어렵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앞에 예를 같으면 모두가 앉아서 조용히 시험 문제를 풀고 있을 적에 자리에서 일어서서 움직였을 적에 선생님인데 지적을 받았다 라고 하면 지금 내가 자리에서 일어서고 싶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과거의 그 기억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기억을 떠올려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지금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이제 비언어적 작동 기억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의 내면화라는 거는 여러분 이거 내면언어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 심리학에서 셀프 토크라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자신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 분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막 화가 나 이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렇게 화나면 안 되지 라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시고 나서 어떡합니까? 자기의 그 화가 나려는 행동을 자제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 이것처럼 ADHD를 가진 학생이 어떤 문제를 풀 적에 예를 들어서 이 문제 어떻게 풀었더라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그 공부했었던 장기 기억 속이었던 기억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자기 혼자서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내가 내 자신에게 지시하는, 통제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별로 없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정서, 동기, 각성의 이거 오타입니다. 자기 조절입니다. 자기 조절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나의 감정 상태를 내가 조절하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하려는 동기를 조절하려는 것, 내가 어떤 각성 수준을 자기가 이제 조절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프로 스포츠 팀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팀이 시합 마지막 부분에서 안타깝게 역전패를 당했다.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을 하거나 TV를 부셔버리거나 그렇게 하진 않죠. 자,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사람이 화가 난다는 거는 여러분 각성 상태가 올라간다는 거고 짜증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되게 흥분했구나. 열받았구나. 알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래 내가 열받으면 안 되지. 뭐 이 정도 일까지 흥분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요? 자기 스스로 이거를 조절한다는 얘기죠. 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화가 너무 났다 하면 화 너무 났어 이러면 안 돼 라고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ADHD 성향이 있는 아이가 이런 분야에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화가 났으면 여러분 조절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 내가 화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화가 났을 적에 여러분 앞에서 나왔다시피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고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가 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생겨서 그게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데 ADHD 성향이 있는 초등학생들은 일단 화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조절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조절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났어. 화가 난 상태에서 여러분 선생님 설명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는 숙제를 이렇게 선생님이 숙제라기보다 선생님이 이거 하세요라고 할 때 선생님 지시대로 움직여 주실까요? 여러분 사람이 격정적으로 됐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학습 상황이나 또는 친구들하고 있을 적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구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재구성한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학교 갈 준비를 제때 못해서 그 혼났던 경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래 내가 학교 갈 준비를 그때 못해서 너무 혼났어. 그러면 다음부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 그 다음날 학교 갈 적에 준비물을 여기 모아놓고 가방을 챙기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즉 과거에 어떤 안 좋은 경험을 가지고 현재에서 그 안 좋은 경험을 다시 하지 않도록 현재를 재구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건도 챙겨 놓고 과제도 넣고 이렇게 하고 잔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재구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이제 재구성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런 재구성할 능력이 없으면 가장 흔한 게요. ADHD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제를 해놓고도 과제를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에게 혼났을 적에도 똑같은 거죠. 선생님이 혼났을 때 이제는 내가 대처를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사실은 재구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런 것이 잘 안 되면 말 그대로 선생님과 동료 사이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적응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요인으로 해서 적응의 어려움이 발생하면 자, 여기 중요한 거는 눈에 띕니다. 확실하게. 이건 누가 봐도 눈에 띕니다. 이거 눈에 안 띄는 게 이상한 거죠. 이렇게 눈에 띄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들은 고민을 하게 돼요. 자,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 상담도 하게 되고요. 내가 앞으로 어떤 교육적 조치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각종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얘가 누구누구가 이런데 어머니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이렇게 부모님께 권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선생님 말씀을 듣고 권하면 이제 ADHD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 있다시피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아동은 ADHD로 초등학교 초반기죠. 그러니까 5에서 9세인데 여러분 이건 미국 만 나이입니다. 미국 책을 쓰다 보니까 만 나이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때 대부분 이런 이유로 눈에 띄게 되고 누가 보더라도 다시 한번 더 보게 되고 그리고 사실 부모님도 이런 거를 은연중에 느끼게 되고 이렇게 해서 ADHD로 진단을 많이 받게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글자가 좀 작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는 뭐 선생님들이나 또 다른 학교에 계신 다른 분들이 ADHD 초등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고 보고한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다 이해되시는 내용들이에요. 자, 착석이 잘 안 됐더라. 전체 모임할 때 가만히 줄을 못 서 있더라. 숙제나 약속을 잊어먹더라. 그 다음에 세밀한 거에 집착하더라.
감정 조절 못하더라.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어떤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 셀프 컨트롤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분실물이 많더라, 뭐 등등등 지각을 많이 하더라. 여러분, 지각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침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지 체계화해서 행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몇 시까지 일어나서 몇 시까지 밥을 먹고 준비물을 몇 시까지 챙기고 몇 시 버스를 타고 뭐 그 다음에 학교에 몇 시까지 가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 용어는 체계화라 그러거든요.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활동을 쪼개서 각 시간대마다 무엇을 하고, 그래서 그 활동을 해서 그 전체적인 그 활동을 완료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체계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이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등교할 적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뭐 등등등등등등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는 ADHD로 진단받는 일이 많아진다. 이제 그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ADHD로 이제 진단을 많이 받게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말한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들에서 제가 이것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ADHD 초등학교 여학생만이 겪는 고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